프로타고라스. 아, 소크라테스 이전의 위대한 개념 체계들은 기원전 5세기 후반 회의주의 운동에 직면한다. 이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한 인물이 소피스트들의 수장격인 프로타고라스였다. 소피스트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수업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소피스트들은 사유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사유 재산을 소유한 부모를 둔 사람들만 가르쳤다. 돈 받고 가르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배심원들은 보통 시민들이다. 그리고 보통 시민들의 편견을 고스란히 갖췄고 전문성이 없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또는 기소자와 피의자 이 사람들이 직업적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출두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결과가 대중적 편견에 호소하는 웅변술에 좌우된다. 그래서 소송 관련자는 법정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고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었는데 소피스트들이 그런 기술을 가르친 사람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기원전 485년부터 414년까지 산 사람인데 기원전 500년경에 데모크리토스가 출생한 도시 압데라에서 태어났다. 이거 거기가 어디였어요? 트라키아. 2번 아테네를 방문했다. 사람이 제각기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한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게 만드는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맞고 틀리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는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거죠. 프로타고라스의 학설은 본질적으로 회의주의다. 그리고 감각에 속기 쉬운 성질에 근거한다.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더 참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나을 수는 있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프로타고라스는 자, 예를 들어서 황달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 근데 건강이 질병보다 낫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의견이 황달에 걸린 사람의 의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황달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게 노랗게 보여가지고 다 노랗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병보다 나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게 실용주의하고 유사하다. 실용주의라는 게 뭐예요? 뭐가 어쨌든 간에 쓸 수 있으면 좋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객관적 진리를 불신하게 되면 뭘 믿어야 하는지를 다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법, 관습, 전통, 도덕을 옹호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옹호했다는 얘기죠. 소피스트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지식은 종교나 덕이랑 관련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변호사들처럼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며 논증하는 방법을 보여줄 준비는 돼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이끌어낸 결론을 실제로 지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학문의 자세와 어떻게 보면은 상통할 수가 있는 게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도덕적 고려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도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탐구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르는 게 더 객관적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덕을 함양하는 결론을 가정하고 학설을 판단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낸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소피스트들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거죠.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철학, 그리스 고대 철학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대 철학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본인이 뭐 이렇게 쓴 게 없어요. 저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쓴 저술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판별할 수 없다. 판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쓴 게 아니라 논쟁을 하고 다녔어요. 그것만 했어. 그래서 뭐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남긴 거를 특히 그 제자들 그 저술을 봐야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크세노폰과 플라톤이 두 제자였는데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런데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걸 좀 믿기가 어렵다. 크세노폰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유능한 사람을 권력자로 만드는 문제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자를 교육시키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 말한 소크라테스는 어디까지가 역사 속의 인물인지, 어디까지가 대화편들 속에 나온 소크라테스를 플라톤 자신의 견해를 대표한 인물로 그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는 이게 진짜 사실 그대로의 소크라테스냐 아니면은 플라톤이 자신이 자신의 견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그린 소크라테스냐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그런 대화편은 이제 플라톤이 쓴 거죠.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그런 대화편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연설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법정에 서게 됐느냐? 소크라테스는 사악한 자다.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탐구하는 괴상한 사람이다. 나쁜 명분을 좋은 명분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에 능한 데다가 그런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한다. 그러한 고소장에 따라 기소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자들은 아니토스, 멜레토스, 니콘.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국가에서 받드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새로 들여와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펼 때 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현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세간의 악평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이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것은 신이 메시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혜롭다고 소문한 정치가하고 시인들, 장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지혜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가장 지혜로운 자냐? 자기의 지혜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멜라토스에게 젊은이를 선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멜라토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소크라테스를 뺀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 소크라테스는 무슨 논리를 폈냐면 선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가 동포를 의도적으로 타락시킬 만큼 어리석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 선하니까 다 선하다고 멜라토스가 말했으니까 다 선한 사람들을 왜 본인이 악하게 만들겠느냐. 선한 사람들 주위과 같이 사는 게 낫지 악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리고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가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주장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새로운 비난이 고발장의 내용과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따진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를 기소할 때 새로운 종교를 들여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신론자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까닭은 죽음이 삶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전 제자나 제자의 아버지나 형제가 많은데 아무도 자기가 젊은이를 타락시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를 타락했으면 이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증인으로 섰을 텐데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에는 연설하는 도중에 멈추라는 신탁이 종종 내렸다. 근데 그날 법정에서는 연설할 때 멈추라는 신탁이 안 내렸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다. 라고 주장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 그리고 내세의 삶이 행복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영혼의 힘으로 신체를 완벽하게 제어한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죽음의 무관심한 태도가 그것을 입증한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이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고의로 죄를 짓진 않는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덕을 갖추게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알면은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뭐하러 일부러 죄를 짓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교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뭐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꼭 지식을 알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 변증법이 뭐냐면 질의응답을 거쳐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고안하진 않았어. 근데 그가 변증법을 사용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는 있다. 근데 이것은 변증법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적합하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를 다룰 때는 적합하지 않다. 경험적인 과학을 변증법으로 다루면 적합하지 않다. 경험적인 과학은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플라톤의 작품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늘 질문을 받게 될 사람이 이미 소유한 지식을 끌어낼 뿐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랑 자꾸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서 질의응답만 거치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정리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은 상기설과 조화를 이룬다. 상기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살면서 알았던 내용을 기억해냄으로써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거를 전생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